마리클레르 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최동원 감독님과 김우빈 배우와 함께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흔치 않은 귀한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서 저도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감독님과 배우분 준비가 되셨으면? 네, 저희 큰 박수 주시면 외계인의 김우빈 배우님 그리고 최동원 감독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오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흙으로 가운데 파인트로 네, 자리 앉아주시죠. 네. 아유, 저희 금방 또 상도 받고 오셨는데 저희 이렇게 꽉 채워준 또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빈 배우님부터.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영화 외계인 일부를 위해서 다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최동 감독님. 저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 우빈 씨가 이걸 한다고 해서 되게 고마웠어요. 이제 조금 개봉한 지도 좀 시간이 됐지만 아직도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김우빈 배우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하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지만 저한테는 질문을 많이 안 해주시면 김우빈 배우에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빈 배우님께서 감독님한테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렇게 영화가 개봉을 하고 또 이렇게 한참 지나가지고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뭐 외계인 1, 2를 다 보신 분들이 극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오늘 오신 거죠, 대부분? 네. 그래서 2편을 안 본 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저희가 하는 얘기가 어떤 스포일러도 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두 분은 오랜만에 또 서로 이렇게 뵙는 건가요? 그렇죠. 두바이 가서 뭐 촬영하고 오지 않았어요? 드라마 촬영 이루어질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만 좀 문자하고 이러다가, 근데 역시 저도 이런 일이 있어야 또 우빈 씨도 보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는 외계인이라는 이 영화 이상으로 최동원 감독님과 또 김우빈 배우와의 어떤 인연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프로젝트로 김우빈 배우를 이끌었었던 가장 그 핵심에는 최동원 감독님이 계셨던 게 아닐까요? 그럼요. 네. 네. 무조건 감독님 때문이고,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시겠지만 그 전에 이제 도청이라는 영화를 함께 하기로 하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 감독님이 그 영화를 중단하셨죠, 완전히. 예. 근데 뭐 다른 배우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단을 해주신 거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컸고, 제가 복귀할 수 있는 큰 힘 중에 되게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귀하고 나서 만약에 감독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다시 필요로 하신다면 무조건 달려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다시 불러주셔서 당연히 열심히 하겠다. 당연히 이게 그래서 이제 아플 때도 가끔 봤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빈 씨가 굉장한 근육질이어가지고 뭐 운동 어떻게 해? 막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되게 말랐더라고요. 제가 이제 외계인 쓰면서 우빈 씨가 아주 작은 거라도 하겠다. 그래서 가드가 되게 작았어요, 역할이. 그래서 하다가 액션도 가능할까 그랬더니 액션은 아니야, 가드는 액션이 없어. 다 3D로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빈 씨의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면서 가드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급기야 영화를 2편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하면서 또 가드가 좀 더 늘어나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단역
감독이었던 가드가 이제 중요한 인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근데 사실 뭐 영화를 같이 준비하시던 영화가 한 배우의 어떤 지금의 상태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건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결심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에게서 그 결심을 하시게 했던 어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뭐 제가 뭐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저희도 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영화 감독 일을 하고 배우를 할 뿐인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살고 죽고 이럴 수 있구나 모두가. 그리고 다른 배우로 대체할 수 있었죠. 어떤 배우가 저한테 혹시나 감독님이 공경에 처하셨다면 자기가 하겠다. 그런 배우도 있었고 다들 우빈 씨를 걱정하지만 그때 저는 다른 배우가 이거를 우리는 찍고 있고 우빈 씨는 병과 싸우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걸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희 고민도 많이 했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후회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영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순리에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고 저는 그 흐름대로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외계인이란 작품을 뭐 1, 2편을 다 보고 나면 결국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결국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감독님의 그 선택 안에는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래도 지키고 싶은 어떤 것들을 결국 지켜내셨던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사실 저는 그때는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했었어요. 감독님이 그런 선택을 하시는. 촬영 2주 전에 이제 영화가 스탑이 됐죠. 혹시나 촬영이 들어갔으면 어땠을지 모릅니다. 우빈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갔으면요? 아니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조금은 알다 보니까 촬영 2주 전에 중단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금전적인 손실도 꽤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한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암살로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네. 역시 그 돈이 역시 이렇게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했지. 감독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되게 시네마틱한 플렉스는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뭐 시간들을 지나서 우빈 배우님이 처음 이 외계인의 촬영 현장을 갔던 것이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던 순간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한 3년, 4년 됐나. 네. 굉장히 그리워했었을 곳일 테고. 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쉬는 동안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좀 어떤 체형도 달라지고 제 몸에 그 가드처럼 에너지가 이렇게 빠지는 게 느껴지니까 막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촬영장에 이렇게 가보니 스태프분들께서 뭐 관계가 없는 스태프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료의 마음으로 너무 반겨주셨고 제가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또 감독님이 그 준비해 주신 씬 중에 저의 씬 중에 제일 짧고 간단한 씬을 준비해 주셔서 첫 번째 네, 촬영이요? 네.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촬영을 했고 그날의 어떤 그 공기와 그 느낌들이 온도와 습도가. 네, 진짜로 제 안에 굉장히 깊게 남아 있어요. 네. 감독님 기억하세요? 사실 이 순간 김우빈이 돌아왔구나 진짜 라고 느꼈던 어떤 현장에서의 순간. 그럼요. 제가 상속자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보통 반항을 좀 했었는데 가드는 좀 속 깊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빈 씨가 굉장히 속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첫날 촬영은 좀 간단한 걸 해야지.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막 로봇과 싸운 후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서 대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는 것만 찍었죠. 그날 처음에 저희는 옆에서 엘리베이터 3개를 만들어서 괜찮은 엘리베이터, 중간 부서진 엘리베이터, 많이 부서진 엘리베이터 3개를 막 만들고 있고. 근데 그날 촬영을 할 때 저기 2명의 배우가 이제 자기 분량이 아닌데 왔죠. 김태리 씨랑 저기 우리 무릎 유준열 씨. 유준열 씨는 지금 안 만난 지 1년 됐더니 지금. 심으로. 그래서 그 2 배우가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걸 보고 아 정말 너무 멋진 청춘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넘어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장면이라니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다는 생각 드네요. 그러네요. 울컥하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김우빈 배우가 연기했었던 가드, 혹은 썬더,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푸선생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 존재는 사실은 인간은 아니지만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의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을 하는 것부터가 원래라면 안 할 것 같은, 인간이라도 사실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선택이란 말이죠. 이게 기계 같지 않은 선택을 하는, 그렇다고 인간도 아닌 이 중간에 있는 존재를 연기하기 위해서 배우로서 좀 정해놓은 예를 들면 행동의 규칙이라든지 뭔가 어떤 말투의 규칙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만들어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했거든요. 오히려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잖아요. 네. 그걸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해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움직임이 좀 더 편안했고, 다만 우리가 외계인 2부 이제 마지막에 엔딩 장면을 찍을 때 너무 추웠어요. 다 같이 막 액션들을 할 때. 근데 입김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로봇인데 너무 사람이다, 그쵸? 입김이 너무 나오니까,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 주변으로. 그래서 이제 입김이 안 나오게 저만 안에서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CG팀한테 물어봤거든요. CG팀이 입김은 만들어요. 네. 그런데 나오는 입김은 못 지운대요. 그러면 여기를 다 피부도 다시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얼음을 물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게 근데 사람이 할 짓이 하지 아닌데. 사람은 아니니까. 영하 10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치고 쇼트의 사이즈를 크게 잡지 않고 촬영을 했죠. 사실 이 영화가 처음에 개봉하고 이 편이 할 때만 해도 저는 이 가드나 썬더의 존재 자체가 그냥 조금은 더 우리하고 먼 느낌이 좀 들었었다가 요즘은 정말 저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기술의 발전 같은 것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 영화가 나왔으면 훨씬 더 다가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또 이렇게 우빈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시나리오에 썼던 혹은 상상했었던, 규정지었었던 이 캐릭터 그 이상을 해내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1인 2역 배우가 하고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빈 씨가 가드도 하고 썬더도 하는 게 배우는 그게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이제 너무 격차가 큰 2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관객분들에게도 재밌고 저도 재밌고, 가드는 이제 우빈 씨가 톤을 잘 정해 왔는데 썬더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된다. 그냥 떠넘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배우들 연기 막 얘기하다 앞에서 흉내내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썬더는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나 걸어가면서 춤추는 장면,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건 아닌데 되게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오는 것 같은 행태로 걷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 찍을 때가 가장 재밌었어요. 우빈 씨 괴롭히는 맛에 한 6, 7번씩 찍는데
뭐 괴롭히신 게 아니라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평소에 뭐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은 너무 괴로울 텐데 그 이제 옷을 입고 난 그냥- 김우빈이 아니니까 네, 지금 썬더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네. 그런 옷을 입혀놓고 네. 감독님 그 의상 팀장님 그 창고에 갔는데 그 핑크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 이걸 우빈 씨한테 입히겠다. 근데 다들 반대했는데 그 다음에 미스 트롯이 나오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핑크 옷을 입고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거예요. 좀 덜 새롭다고 느낄 정도로. 사실 이 영화 저는 또 마리그레르 영화제를 앞두고 또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새롭게 되게 재밌네 뭐 이런 순간들 되게 많았었는데요. 캐릭터들이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에게 각자의 최애 캐릭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썬더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 얘가 아주 다른 캐릭터도 너무 좋은데요. 저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사랑을. 그러니까 그 매력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캐릭터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썬더와 가드를 너무 사랑해서 네,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감독님은 썬더와 가드 빼고 이게 출연료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비싼 출연료를 받은 배우는 외계인이에요. 저 외계인을 만드는데 그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외계인을 디자인하고 그 외계인에게 관절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고 그다음에 피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빛에 노출될 때 그 반사 그리고 그걸 또 3D로만 할 수 없으니까 또 모션을 하는 분이 그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는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우빈 씨보다 그 배우를 훨씬 더 많이 만났고 그래서 돈 많이 준 그 배우가 제일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제 이게 돈 때문은 아닌데 그런 그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낼 때 또 감독의 희열이 있죠. 또 그런 마음이군요. 사실 인간 배우한테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그 이 GV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덕분에 이제 한 번 더 봤는데 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너무 즐겁기도 하시겠지만 너무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외계인을 포함해서 물론 동료들이랑 스태프들이 다 있지만 모두가 감독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 시간들이 너무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독님 외로우셨죠? 우시면 안 돼요. 한 2년 전에 감독들이 5명이서 술을 마시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명이 막 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개봉할 때쯤이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죠. 그 5명의 감독과 술을 마시면서 내 이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더니 이 4명이 나도 다 이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불쌍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독이란 존재들은 네. 근데 아무도 감독이 뭐 하는지 몰라요. 감독 뭐 하는 사람들이죠? 숙제하는 사람이죠. 숙제. 매일. 네. 감독님의 다음 숙제는 잘 준비 중이십니까? 시나리오 쓰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최동 감독님과 언제가 또 김우빈 배우가 같이 손잡고 또 무언가를 진짜 뭐 응? 저 궁금해요. 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귀여운 악당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귀여운 악당. 그러니까 분명히 30분 전만 해도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은 좋아하고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이걸 나쁜 남자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마 90년대의 영화에 나오는 브루스 윌리스 같은 그런 느낌을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머리숱은 훨씬 많지만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네, 저는 근데 사실 뭐 그 역할이 뭐든 저는 감독님이 부르시면 저는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원 악당을 시켜주시면 뭐 더 좋고 뭐 지나가는 행인 1이라도 불러주시면 저는 뭐 평생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엔딩은 사실 인간은 혼자일 때는 굉장히 어리석지만 함께 있는 순간 정말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라는 마지막에 그 어떻게 보면 단체샷 하나를 위해서 이 영화가 끝까지 달려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김훈 배우가 생각하는 그 결국은 이건 아 그래 그렇다면 인간다움이란 게 뭘까? 그 인간이라는 것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얘기라면 그 긴 세 시간을 거슬러 올라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다움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김훈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인간다움은 공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상대를 이해해 보려는 마음들 그리고 느껴보려는 것들 그런 게 인간다움이라는 걸 정의할 때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상대에 대한 것도 있고 제 스스로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항상 저를 좀 공감해 주려고 하거든요. 맨날 남한테만 잘하고 저한테만 막 박한 경우들이 박한 있죠. 것 같아서 좀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또 최동훈 감독님이 외로웠구나라는 것도 사실을 공감하면서 최동훈 감독님한테 같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안의 핵심은 인간다움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면 감독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인간다움은 뭘까요? 지금 저는 운명을 좀 되게 믿는다기보다는 운명적인 관계를 아주 흥미롭게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나는 남과 좀 다를 거야. 근데 이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넓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남과 좀 달라.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그게 뭐 큰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금방 우빈 씨가 얘기했던 그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눈치가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타인의 기쁨과 고통 같은 걸 좀 더 잘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영화 8편을 제가 찍었는데 그 영화인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남들과 같다는 걸 발견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들과 달라 이런 생각이 별로 없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저 공통된 거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빈 씨가 말한 공감하고 거의 똑같은 쪽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질문의 시간을 계속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 주시면 바로 또 답변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저 가운데로 갈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네, 여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손 들고 들어주세요. 계속. 네. 저 1부, 2부 극장에서 챙겨볼 만큼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감독님. 한국 영화계에서 이제 이런 세계관의 스토리와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감독님의 이런 도전 같은 숙제가 저에게 너무 나도 재밌게 다가온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2부 개봉했을 때 인터뷰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3부 제작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고민이 끝나셨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영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은 계속 연작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도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또 개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개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이걸 드라마로 했었어야지. 6부작 드라마로 했었어야지. 또는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야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 그때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뭐 이야기를 쓰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꾸르베라는 화가에게 너는 왜 천사를 안 그리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그리고 있니? 그러니까 꾸르베가 아니 난 그릴 수 있다. 천사만 나한테 와서 보여주면 내가 그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고 사람들과 회의를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즐거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조금 더 그 영화에 대한 힘이 붙었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한 답이 되셨을까요? 네. 관객분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아까 저한테 첫 번째 질문 해주신 거에 덧붙이자면 네. 그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저도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와 이런 영화가 우리도 만들 때가 됐는데 이런 영화를 만들려면 최동훈 감독님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반갑게 3부의 첫 시작신이 있었어. 뭐예요? 이제 가드랑 썬더는 날라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가드와 썬더가 와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런데 이번에 가드는 되게 좀 성격에 문제가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썬더는 되게 잔소리꾼이고 바람직한 그 성격에. 근데 둘이 처음에 딱 내렸는데 황망한 지구의 어두운 밤 야산 같은 데 내린 거예요. 평야에. 지구가 망했나 보다. 이러고 둘이 딱 쳐다보면 뒤에 지구가 떠 있고 이 둘은 달에 내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도 못하고 이런 어벙한 놈을 믿고 내가 어떻게 가야 돼 하고 다시 불시착을 하셨네요. 둘이 출발해서 다시 지구로 가면서 영화가 시작해, 그런 얘기를 하고 즐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와. 그거를 드라마로 만드시는 거 어떠세요? 애니메이션이나. 어쨌든 감독님의 이야기의 시작에는 항상 썬더가 있네요. 네, 항상 우빈 씨가 있네요. 너무 좋네요. 저는 이제 하늘로 날아가서 이제 네.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오히려 가장 되게 열린 결말로 끝난 캐릭터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성격이 바뀐다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아까 반갑습니다. 약간 그 나쁜 네. 남자의 그런 네. 느낌을 주시고 싶으신 너무 거네요. 좋습니다. 아, 인간 혐오 로봇. 진짜 감독님 뭐 또 어떻게 될지 운명에 맡겨야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빈 배우님이 한 분.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제일 앞에 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분이신가 보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 영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실제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영화 시나리오를 쓰실 때 보통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거에서 영감을 받아요.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에서도 받고 사람들한테서도 많이 받아요.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소리를 되게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근데 제일 많이 받는 건 배우들에게서 받아요. 되게 재밌어요. 이제 배우의 뜻이 있으시다니까 저는 배우는 완벽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배우를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쓸 때 되게 잘 써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전우 씨라는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를 또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전호 씨가 개를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떤 배우를 해야 될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전작인 타짜에서 그 유해진 배우와 같이 했으니까 혜진 씨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얘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유해진 배우가 이걸 하면 어떨까? 하니까 소소소소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점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많이 영감을 줍니다. 지금 쓰시고 계신 시나리오의 영감은 또 어디서 받으시는 건가요? 이제 이런 게 쭉 가다 보면 말려요. 아직 결정 나지 않아서. 아, 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캐스팅이 정말. 네. 언제나 어려워요, 캐스팅. 아니 꼭 뭐 배우가 될 필요는 없고요. 혹시 그 지금의 이야기에 어떤 영감을 준 어떤 순간들이나 뭐 어떤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한 거죠. 아, 미리 풀면 안 되나 봐요? 아, 감독님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우리가 외계인 촬영 때 다음에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추리 영화를 찍고 싶다고 그랬더니 한번 해보래요, 추리 영화를. 근데 거기에는 안 될 걸,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범죄 추리 첩보물 뭐 그런 느낌. 그걸 최동훈 감독님보다 잘할 사람 있나요? 그쵸, 아니, 저도 많죠. 그런 말씀 많은데 그걸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추리물만은 아니고 약간 네. 범죄와 섞여져 있는. 아주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아,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시간 괜찮나요? 네, 우빈 배우님께 질문을 하라는 감독님의 어떤 푸시가 있으셨지만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까 여기로 갈까요? 네, 그 같은 줄에 흰 옷 입으신, 다 흰 옷을 입으셨네요. 네. 오늘 화이트가 네, 저 영화를 보다 보면 제가 배우님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썬더라는 캐릭터에 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인간다움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썬더는 가도와 똑같이 외계의 생명이지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 대비되는 두 캐릭터의 모습을 통해서 의도한 흐름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배우님께서는 그 차이를 또 표현하시기 위해서 어떤 연기적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드는 냉정한 존재예요. 그리고 주어진 것을 명확히 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계적 속성이 조금 더 강한 캐릭터고, 썬더는 그러니까 그런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둘이 지구에 왔어요. 가드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을 때 썬더는 혼자 조용히 텔레비전을 아주 오랜 동안 시청했을 것 같은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인간은 뭐 인간 따위는 우리보다 더 낮은 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인간들은 너무 재밌어 라고 느끼는 그런 캐릭터이길 바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영화에 안 나와요. 그래서 좀 후회되는 건 그런 것들을 영화에 넣었으면 어떻게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런 거 다 보면서 인간 사이의 어떤 것들. 정말 여러분 아침 드라마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김우빈 배우님 같은 질문인데. 영화 준비할 때 이런 이야기들은 저한테 조금 해주셨어서 그런 거를 참고하기도 했고, 그 두 캐릭터가 다르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가드의 에너지처럼 그 캐릭터들의 기운의 차이가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를 저도 차이를 두면서 표현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말투도 어떤 눈빛들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히 2부에 썬더가 가드의 마음을 지니고 또 대화하고 할 때는 또 그 둘의 미묘한 중간을 찾으려고 생각하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사실 좀 개봉한 지가 좀 지난 영화인데도 마치 어제 개봉한 것 같은 마치 어제 찍은 것 같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마리클레르 영화제 첫날인데요.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 또 부탁드립니다. 그 외계인 일부는 제가 그 사랑을 배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를 GV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고요. 또 이렇게 저 영화를 사랑해주신 분들의 귀한 시간을 또 이렇게 얻고 같이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최동훈 감독님의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외계인 1, 2부도 영원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그 영화 내용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스토리를 까먹거든요. 그러면 또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요새 뭐 극장에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지만 열심히 영화 만들어서 관객분들이 극장에 지금처럼 많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정말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있어서 외계인은 처음엔 좀 복잡하게 느껴졌었던 영화였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점점 단순해져가는 영화였어요. 그러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딱 손안에 들어오는 어떠한 이야기가 되는 어떤 순간에 감독님의 새 작품이 우리를 또 찾아오지 않을까. 또 김우빈 배우의 또 새 작품을 여러분들이 또 TV를 통해서 다음 작품은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고요. 네. 제목에 힌트가 있듯이 저는 램프의 요정 지니 역을 맡았습니다. 주로 요정과로 네. 활동을 주로 이제 사람이 아닌 역을 많이 맡겨주시더라고요. 다 이루어질지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함께 봐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남은 마리클레르 영화제 열심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